많이들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 사장님들께서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게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셔야 됩니다. 그 물품 대금이 몇백만 원, 돈 천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황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물품 대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 기업들이 알아야 할 간단한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소송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이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이 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을 하시든 법인 사업을 하시든 내가 뭔가 그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을 했는데 거기다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때문에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물품 대금 청구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제 되는 것도 물품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결국 물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비스나 재화를 상대방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내가 약속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물품 대금 청구인데, 이거를 보시는 이제 많이들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 사장님들께서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냥 한 건 단건 줬는데 입금이 되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거나 할 텐데, 계속적으로 거래하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재화를 줬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가면 기다려줬다. 그리고 조금은 줬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돈 1억인데 한 돈 1,000만 원 들어오고 나중에 또 계속 안 줘가지고 계속 독촉하니까 또 한 500만 원 들어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조치까지 취하지 않고 기다리려고 했다라고 하다가 상대방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끝까지 이제 안 주겠다고 소위 말해 시체만을 배째라라고 하거나, 그래서 아니면 내가 또 힘들어져가지고 그 돈을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 회사가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때서야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오시면 늦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이라는 게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내가 돈을 받는 거는 아주 짧게 돼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어떤 권리가 발생했을 때 그 권리가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상태로 된 사실관계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더 사회의 질서상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간을 지나면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소멸시효인데 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인데요. 물건 같은 건 없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더 짧은 1년짜리도 있고 상행위는 5년 이렇게도 있지만 일단 물품 대금 채권은 3년입니다. 왜냐하면 물품 대금 청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상행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근데 어떤 물건을 줬으면 돈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걸 3년이나 안 받고 있으면 그냥 안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법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어쨌든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좀 기다려봤다가 조금 받으니까 또 기다려봤다 하면 3년 금방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치를 먼저 취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게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채권이 생겼는데, 물품 대금 청구 채권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행사하지 않고 3년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게 내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내용 증명 한번 보내면 그걸 최고라고 하거든요. 최고하게 되면 6개월 또 연장되고 또 최고하면 6개월 또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 증명 먼저 보내는 게 좋고, 또 보내실 때도 제가 또 사건 하다 보면 많이 안타까운 게 저희한테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세요. 내용 증명 있다는 걸 아시니까 이제 워드나 쳐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같은데 양식 같은 거 찾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가지고 보내시는데, 그게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법이라는 게 그냥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보내는 시기, 그 다음에 보낼 때도 문구 같은 거,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걸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1억 받을 게 있는데 당신이 1,000만 원 줬으니까 9,0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아주 맞는 말이지만 그 1,000만 원 받았다는 거를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선행자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1억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중에 1,000만 원 미리 받았다는 건 입증 책임은 상대방한테 있는 거거든요. 변제 책임이. 그거 우리가 미리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하다가 이제 미리 1,000만 원 받았으니까 합의하는데 우리가 내용으로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미묘한 것들이 변호사가 이제 관여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내용 중에 보내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보내더라도 변호사 사무실 꼭 통해서 보내세요. 그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 증명 보내면 그거 하나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몇십만 원 들고 몇백만 원 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떡하냐 하겠지만, 그 물품 대금이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몇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 몇백만 원 써가지고 내 채권을 지킨다는데 그거를 꼭 이제 변호사 사무실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일단 내용 증명이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많이들 아세요, 사장님들이.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아니면 주위 이제 같이 일을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랬다더라 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급명령이 뭔지 아셔야 되는 게 말 그대로 지급을 명령하는 겁니다. 누가 명령하냐면 법원 판사가 명령을 하는 거죠. 판사가
자,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채권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증거로 확인하진 못하겠지만 일단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채권자가 낸 증거를 보니까 일단 요 내용만으로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겠네요 라고 판단이 들면 지급 명령을 그 지급 명령 신청서에 적힌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지급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지급 명령 신청서를 채권자가 내고 이제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 명령서를 내립니다. 채무자가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동일한 판결이 확정된 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못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급 명령 신청을 보내시고 근데 물론 지급 명령 신청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급 명령에 가면 상대방이 이제 송달을 받고 2주 내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하세요 다 써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의 신청 보통 합니다. 그러고 나면 법상으로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 겁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게 되면 이의 신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소송입니다. 여기 뭐 이제 소액사건 심판도 있고 소송도 있다고 많이 하시는데 이 소액사건 심판도 결국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우리가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은 그걸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소액사건 소송이 되는데 그것도 똑같은 소송입니다. 간이하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몇 길에 걸쳐서 하지 않고 보통 한두 번 해가지고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판결 이유를 쓰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주라 이렇게만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소액사건 심판도 동일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이 3천만 원 이하라 그러면 소액사건 심판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다만 소액사건 심판도 제가 소송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공방이 오가게 됩니다. 공격 방어가 오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장을 내고 소장은 말 그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이의가 들어와서 소송 넘어가는 경우든 아니면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경우든 동일한 소송이 되는 거고 소장을 내고 되고 상대방이 그걸 보고 답변서를 내고 거기에 준비서면을 내고 다시 준비서면을 내면서 재판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진행되는 게 소액사건 심판이고 일반적인 물품대금 청구 소송도 다 똑같습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한테 송달을 하고 상대방이 그걸 보고 30일 내로 답변서를 내고 답변서를 보고 다시 반박 준비서면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첫 번째 기일이 잡히고 나면 법원에 가서 양쪽 변호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공방을 하고 추가적인 기일을 잡아서 준비서면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돼서 판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소송 중에서도 일반적인 소송이 있지만 소가가 3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소액사건 심판으로 좀 다소간 간이하게 진행될 수는 있다. 다만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액사건 한다고 한다면 변호사들 일반적인 수임료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받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소액사건이나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 그런 간단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이제 뭐 변호사와 통화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준비도 좀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끙끙 앓고 좀 기다려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변호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상담료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돼요. 일단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전략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기다려고 내용 증명 보내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안 되면 소송하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내용 증명 보내면 마치 싸우자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거래 상대방과 쭉 거래해왔는데 왜 이거를 보내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같아도 뭐 누가 저한테 내용 증명 보내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그게 미리 언급을 하면 됩니다. 가족도 아니고 어쨌든 거래 관계로 있는 건데 이거 이제 확정시켜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변호사 핑계 내세요. 우리 자문 변호사가 난리 치더라 보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 갈 거니까 내가 누구한테 얼마 받을 게 있는 거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보낼 거니까 그냥 그 받아놓기만 하세요라고 얘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 배짜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용 증명 보내야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물품대금 받을 돈이 있을 때는요. 꼭 미리 변호사 조언을 받으십시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저희가 문구를 하나 넣냐 안 넣냐 언제 보내냐 근데 어디까지 인정을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확 바뀌는 일이 많기 때문에 꼭 변호사 자문 얻으셔가지고 내용 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이나 또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